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꼬집기도사의 유학이야기 83회 83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 대학교를 졸업 학생들이 그 사람이 동창이냐 아니냐, 그 사람이 동문이냐, 하버드를 정말 졸업했느냐, 정말 그 유명한 주립대를 졸업했느냐, 그걸 가지고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큰 예로 한번 하버드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했다. 그럼 보통 이제 사람들이 너 Where did you go to school? Where did you go to school? 이렇게 이제 만약에 물어봤다. 그럴 경우에 Where did you go to college? 대학. University가 대학이 아닙니다. college라고 합니다. college. university도 있는데 보통 college라고 합니다. 근데 칼리지를 갔다. 어떤 칼리지를 갔지? 이런 식으로 물어봤을 경우에 어떤 사람이 최종 학력, 그러니까 나는 하버드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다. 박사과정을. 또는 나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다. 그럼 이제 물어볼 때 너 어느 정도까지 디그리를 가지고 있어? How far did you study? 그게 아니라 단도직입적으로 너 어느 학교 갔냐? 어느 대학교 다녔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I didn't go to college. 이렇게 될 수도 있죠. I just went high school. I just finished high school. That's all.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보통 일반적 표현을 보면은 마스터 디그리, 우리 석사죠. 닥터 디그리, 박사입니다. 그걸 말하는 것보다는 그냥 BA 디그리, BS 디그리, 배처럴 디그리죠. 학사를 많이 얘기하더군요. 그래서 결론은 그 학교를 정말 졸업했다 해서 그 학교의 동창이다 하면은 일단 가장 먼저 대학교를 얘기합니다. 대학교. 자신의 대학교, 학사를 받은 대학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예를 들면 UC 버클리에서 대학을 졸업했어요. 학사를 졸업했어요. 학사, 4년제 학사. 그리고 나서 이제 하버드에서 석박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는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제 한국적인 생각으로는 무조건 나는 하버드 졸업 동문이야. 하버드 쪽으로 계속 내가 인연을 맺고 살고 싶어.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은 미국 문화에서는 조금 더 석사라든가 박사보다는 좀 더 약할지 모르지만은 당연히 UC 버클리가 하버드보다 나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랭킹이 UC 버클리가 훨씬 더 높았어요. 하버드보다.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랭킹이 한 단계, 두 단계 이런 이 랭킹 가지고 이 학교를 갖다 판단하는 건 상당히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내가 동창회에 간다 이렇게 되면 결론은 UC 버클리를 생각하지 하버드를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죠. 당연히 따로따로 참가하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나의 마음의 고향이 어디냐? 그럼 UC 버클리다 이거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자기가 최종적으로 정말 좋은 학교를 나왔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대학교를 어느 곳에서 다녔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 이거죠. 마음의 고향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대학교를 위주로. 그래서 은연중에 말투에 보면요. 대학교를 갔다. 내가 하버드 대학교를 갔다. 학사로. 내가 UC 버클리를 학사로 갔다. 내가 프린스턴을 갔다.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괜찮게 본다 이거죠. 괜찮게 본다. 이게 그 사람이 인간성이 좋다. 부자라서 괜찮게 본다. 그게 아니라 좀 공부 좀 했네? 이런 쪽으로 본다. 이게 아주 단순한 거죠. 그러니까 순간적인 괜찮게 본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왜 마스터 디그리라든가 닥터 디그리를 내가 하버드를 졸업했는데 얘는 그걸 안 보고 내가 무슨 저기 워싱턴 주립대학교를 졸업했는데 그걸 갖다가 자꾸만 그 학교 걸 물어보느냐. 난 그거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그게 아마도 미국 문화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이제 나이에 제한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석사, 박사 과정의 사람들이 대부분이
한국 빼놓고 까놓고 얘기합시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 빼놓고는 대부분이 석사 박사를 하는 사람들이 나이가 상당히 많아요. 평균 나이가. 우리나라만 나이가 상당히 어려요. 또 머리가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서 석사 박사를 하는 친구들이 왔단 말이에요. 상당히 머리가 좋아. 그렇겠죠. 뭐 만약에 하버드를 갔다든가. 근데 이 친구들이 중요한 게 인생의 경험이 거의 없어요. 경험이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회사 생활을 했다든가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끝에 왔다. 그런 내용이 없다 이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꽤 오래 시간에 제가 얘기했는데 대질링한 이런 그 상당히 뭐라 그러죠? 이거 뭐 놀랄 만한 사건.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없다 이거죠. 뭐 당연히 남자 정도면 군대 정도? 만약 여성이면은 아이를 낳았다 이 정도. 그 정도는 상당히 아이를 낳은 건 좀 더 군대보다 더 심한 더 아름다운 것 같은데. 근데 일단은 그래서 대학교 졸업하고 곧바로 왔다 이거죠, 한마디로. 아니면 군대 갔다 오고. 그러니까 이 대학원과 이 대학교 사이에 인생 경험이 거의 없다. 그냥 한마디로 숫자로 왔다 이거죠. 숫자로. GRE 시험이 높았다. 뭐 GPA 점수가 높았다. 돈이 있다. 외국 학생은 돈이 있다. 근데 미국에서는 결론은 대학원을 들어간다는 거는 그 사람이 좀 더 인생의 깊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좀 더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 간단하게 해서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 대학원을 가는 거야, 한마디로. 내가 항상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나에게는 내 인생을 살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모자라는 것 같아. 약간 배고픔이 있는 거야. 공부에 대해서. 그래서 대학원을 온 거죠. 그래서 대학원에 온 친구들 보면은 풀타임으로 오는 친구도 있지만은 파트타임 있죠, 파트타임. 비정규직이죠, 한마디로. 학생 신분이 아니라 반은 회사원이고 한번 자신의 회사를 갖다 경영하든지 뭐 작가든지 반은 학생이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는 100년이 넘게 전부터 하버드 익스텐션 프로그램이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하버드 익스텐션 프로그램. 이 하버드 익스텐션 스쿨은 뭐냐면요. 하버드 익스텐션 스쿨. 보통 HES 하버드 익스텐션 스쿨은 이 하버드가 기본적으로 사립대학교지 않습니까? 똑똑한 애들만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폐쇄적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지역사회 사람들하고도 친하게 지내야 되죠. 그래서 만든 게 하버드 익스텐션 스쿨. 확장시켰다, 이거죠. 한번 확장. 당연히 일반적인 대학원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대학원도 있지만은 하버드 익스텐션 스쿨은 결론은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전통적인 학생, 전통적인 방식으로 하버드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 방법 있잖아요. 사실 하버드 가고 싶은데 내가 저 시애틀에 살아요. 근데 시애틀에서는 하버드 이사를 갈 수가 없는 거야, 나는. 그럼 지금 같은 건 어떻게 됐어요? 온라인으로 갈 수 있고 온라인으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죠. 또 하버드 근처에 살긴 하는데 매일 가지는 못해요, 제가. 그럴 경우에 또 뭐 주말이라든가 일주일에 2번 정도, 3번 정도 수업을 듣는 뭐 야간 학교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방식의 학교가 있습니다, 하버드. 근데 이 안에 이제 법대도 있고요, 당연히. 그래서 보통 이제 하버드 익스텐션 스쿨 이런 데는 뭐 강용석 같은 애가 보통 이제 변호사 자격증으로 하버드 대학교 법대를 나왔다. 나 동문이다, 동창이다. 상당히 그러니까 이제 좋은 쪽으로 표현하면은 그 사람도 동창은 맞아요. 하버드 대학교 동창은. 그러나 나쁘게 표현하면은 동창은 아닐 수도 있다. 왜냐면 그 사람은 사실 서울대가 자기의 그 사람의 마음의 고향이라 이거죠.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그걸 창피하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먼저 하버드를 먼저 때린다. 이게 하버드. 내가 하버드. 만약에 지방이 어디 청주대학교 그럴 경우에는 대학원은 서울대를 나왔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마지막에 일단은 그 중에서 내가 다닌 학교 중에서 제일 좋은 거 한마디로
나 서울대에 나왔다 이렇게 표현한다 이거죠. 우리나라 문화적으로. 그러나 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자신이 다닌 학교 중에서 가장 좋은 학교가 아니라 대학교, 학사를 어디서 받았느냐. 그러니까 내가 학사를 받은 곳이 어느 지방의 애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라든가, 그렇다 그러면 나는 애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학생이었다 이렇게 말하지, 내가 하버드에 뭐 마스터 디그리를 땄다, 케네디 스쿨을 나왔다, 뭐 당연히 이제 케네디 스쿨의 동문이라 할 수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느 쪽을 갖다 더 중시하느냐, 애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를 중시합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의 모든 대학교, 이게 이제 100% 모든 대학교를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상위 랭킹 200위권 안이 이제 미국에, 사실 랭킹을 정한다는 것도 좀 어리석지만은 일단은 뭐 US 리포트에 보면 200위권 안에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그 200위권의 대학 중에서 대학은 괜찮은데 나머지 대학들은 수준이 낮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단순하게 생각할 때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쪽 아이들은 이제 수학을 못하고 저쪽 아이들은 수학을 잘하고, 그쪽 아이들은 영어 문법이 약하고 저쪽은 영어 문법이 좋고, 그럴 수 있는데, 실제로 미국의 교육이라든가 뭐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이런 쪽 독일의 교육 자체가 월등하게 한국의 교육보다 더 좋다.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가 교육이 엄청나게 무지막지하게 좋기 때문에, 또 당연히 교육에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랭킹에 구애받지 않고 어떤 대학을 다녀도, 그러니까 내가 그곳에 온 학생들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서울대를 갔어요. 서울대에서 공부를 하는데 서울대 멍청한 새끼가 어떻게 들어왔어. 돈 내고 들어왔어. 그럼 그 애를 보고 서울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서울대에서 나에게 가르쳐주는 무언가가 좋기 때문에 서울대를 가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서울대가 좋은 게 아니라. 그건 사실이죠. 결론 내가 뛰어나서 서울대에 갔다 할지라도 결론 서울대에서 가르쳐주는 게 나보다 더 좋은 거죠. 그래서 미국의 어떤 대학교를 가더라도 그 학교의 시스템, 교육 자체는 한국의 어떤 사람이 가도 충분하게 공부를 잘할 수 있다. 많이 배울 수 있다. 똑똑한 서울대 학생이 어떤 유명하지 않은 대학, 뭐 적당히 좀 랭킹 한 200위, 150위 이렇게 되는 학교, 뭐 오레곤 대학을 갔다. 포틀랜드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를 들어갔다. 그 학교를 갔어도 그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물어보고 질문하고 그 학교 시설을 잘 이용하면은 한국의 어떤 대학보다 더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라는 게 결론은 선진국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특별히 내가 하버드를 졸업했다, 일부러 뻥을 칠 필요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강용석인가? 그런 애들은, 정신 나간 애들은 이번에 뭐 국회의원 나온다고 저쪽 정신 나가지고 뭐 새누리당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진짜 쫓겨나고 지들끼리 막 쇼를 하던데, 그런 애가 하버드 대학, 뭐 당연히 이제 그 친구가, 그 애가 내가 하버드 졸업했다 존나 막 떠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문화가 그러니까 하버드 졸업했대. 그러니까 그 친구는 사실 하버드를 졸업한 게 아니라 서울대를 졸업한 거죠. 그 친구는 사실은 하버드 동문이 아니라 서울대 동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버드는 엑스트라로.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거죠. 원래는 그러나 한국의 문화상 하버드 정식 법대를 졸업하지 않았어도 그 애가 거길 지나갔어도 걔는 일단 하버드 동문이다. 이런 표현을 쓴다 이거죠. 당연히 이제 그 친구가 한 법 과정은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외국인들이 미국의 법대를 못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공부하는 것도. 그래서 외국에서 판사 뭐 그런 쪽으로 일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자격증을 주죠. 법대 준하는 비슷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사실 저기 뭐 최고 경영인 학과 뭐 이런 최고 경영인 뭐 이런 전공 같은 건데 사실 그것도 법대긴 법대인데요. 저번에 제가 한번 털어드렸죠. 법대인지 아닌지. 근데 진짜 법대는 아니지만 일단은 저번에 보니까 뭐 김앤장의 저 대표 변호사 그 사람이 우리나라 국내 최초로 미국의 법대 진짜 법대를 졸업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변호사를 하면서도 미국의 법대를 졸업한 사람은 그 사람이 최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뭐 옛날 얘기던데 대단한 거죠 그런 거. 근데 대부분은 그런 줄 아니라 그냥 돈만 내고 미국의 법대 연수 비슷한 걸 하는 거죠. 그걸 졸업했다. 그래서 내가 동문이다. 그런데 저는 옛날에 보통 그런 거는 나도 갈 수 있어 사실 돈만 내면은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간 사람도 있어요 사실. 근데 그런 사람들 졸업생이라고 할 것이냐, 그러니까 하버드 익스텐션 프로그램을 들어간 사람을 졸업생이라고 할 것이냐, UC 버클리 익스텐션 프로그램을 들어가서 졸업한 사람을 UC 버클리 졸업생으로 인정을 해주느냐, 그리고 졸업식 날 가서 서 있는데 학생들이 존나 개무시하는 거 아니냐. 그렇지만은 그 시스템 안에서는 그래도 그 사람이 졸업생으로 봐야 된다. 이런 글을 갖다가 하버드 익스텐션 프로그램을 졸업한 사람이 한 말을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나도 내 인생을 살았다 이거지 한마디로 내 인생을. 그런데 우연찮게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내가 일을 하면서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열심히 나도 공부했다. 그래서 나도 하버드 졸업생이라고 인정받아야 된다. 그리고 당연히 떳떳하게 내가 하버드 졸업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자랑스럽게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저 새끼는 백도어로 들어왔대 백도어로 뒷문으로 들어왔대 그렇게 무시한다든가 한국적으로 무조건 그냥 뭐 하버드를 졸업했다 하버드를 이제 연수를 봤어도 하버드를 졸업했다 이렇게 뻥을 까는 게 아니라 차별이 아니라 서울대를 정식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전통 방식으로 서울대를 들어가서 졸업하든지 뭐 수시로 합격해서 들어가든지 아니면 뭐 가난한 학생으로서 들어가든지 또는 무슨 익스텐션 프로그램 있으면은 거기서 들어가서 졸업을 했다 그 프로그램을 그럴 경우에는 똑같이 서울대 동문으로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죠. 그것 때문에 제가 이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한국은 실정이 다르지 않느냐? 그렇지, 다르죠. 근데 언제까지 그 실정이 한국은 다르기 때문에 언제까지 그렇게 폐쇄적이고 그리고 잘난 새끼들만 잘 나가자 이런 쪽으로 하는 거는 우리나라가 변화를 할 수가 없다 이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다른 점을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 학교의 발전 뭐 서울대뿐만 아니라 연대, 고대, 뭐 성균관대 여러 가지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대학교의 발전을 고려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그 다양한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또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많은 걸 배우고 실제로 제가 대학 생활을 하면서 옛날 얘기지만은 아주 나이 많은 사람들을 상대를 많이 했었어요. 저도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광고 회사에서 사장을 했던 분들 만난 적이 있어요. 유명한 광고 회사에서 회사에 들어온 거예요. 사장이야 그 양반이. 광고 회사 사장님. 거의 60이 넘었었어요. 근데 대학원을 들어오신 거야. 저랑 이제 좀 친했거든요. 나이가 저는 좀 많아서 그런지 나이 많은 사람들하고 보통 이제 동양 친구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많이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린애들 뭐 18, 19 이런 애들하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나이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면 우리 기본적으로 좀 예의가 바르다고 그래요. 또 묵묵하다. 왜? 영어를 못하니까 그 사람들 생각에는 제가 묵묵하다 생각하는 거야. 사실은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의가 바른 게 아니라 우리는 예의가 바른 나라 그러니까 문화가 완전 다른 곳에서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 보기에는 예의가 바르게 보이는 것 뿐이죠. 사실 예의가 바른지 안 바른지는 그건 모르죠.
그래서 일단 대체로 나이가 많은 친구들하고 말을 많이 하죠. 꺼리껌씨 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런데 그 광고 회사 사장님하고 이제 은퇴를 하시고 회사를 갖다 남에게 넘기고 오신 거야, 한마디로. 그런데 그분에게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사실은. 결론은 대학교 내에서 수업 시간에 배우는 것보다 그분에게 배우는 것도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도 특별히 그걸 이용해서 나 서울대 졸업했어 이렇게 개새끼들 빼놓고는 기본적으로 학교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그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또 학생들끼리도 차별하지 않고 같이 서로 도와가면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세대 차이가 사라지면서 세대 간의 격차도 사라지고 또 마찬가지로 세대 간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이거죠. 당연히 학교 재정도 튼튼해질 수 있겠죠. 가끔가다 나이가 드신 분이 오셔서 공부하시고 자기 재산을 갖다가 생명보험에 상속인을 갖다가 대학교를 하는 경우도 종종 봤습니다, 사실. 아니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땅을 갖다가 대학교에 기부해서 그 땅에서 연구센터를 짓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봤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나쁜 게 아니라 이거죠. 그렇다면 또라이 변호사 새끼를 갖다가 하버드 졸업을 했다 해야 될 것이냐? 어쩔 수 없이 했다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차별이 없는 세상 아니면 좀 변화적인 세상으로 가려면은 결론은 이 친구는 나는 한국의 대학교를 더 사랑해야 된다 이거죠. 사실은 왜 그 학교에서는 잠깐 공부를 했을 뿐이지 실제로 많은 공부를 안 했다 이거죠. 근데 반대로 새누리당이 정의롭다, 새누리당을 사랑한다, 법을 어기고 매일 하루 일어나면 거짓말하는 것들, 그런 애들을 갖다가 도와주면서 살아가는 인생이다. 그럴 경우에는 하버드 졸업생이라고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존나 쪽팔린다 이거지, 한마디로. 그래서 대체로 하버드를 내가 졸업했다, 그런 뜻은 무엇이냐면은 하버드 학생들, 졸업생들의 준하는 인격, 도덕적인 마음, 준법 정신 이런 걸 다 했을 경우에 너는 하버드 졸업했구나 이렇게 하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서울대를 졸업했는데 애들 밥그릇을 뺏는다, 그럼 그 새끼를 서울대 졸업생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어디 씨발 지방이 어디 시골에서 똥 푸다 왔구나 이렇게 말해야지, 그런 새끼들 갖다 서울대라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소개를 할 때 서울대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처음부터 소개할 때 하버드 졸업생이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 이거죠. 왜? 결론은 그런 애들은 공부를 안 했다 이거죠. 정말 진정으로 공부를 했다면, UC 버클리에서 공부를 했다면은 절대 양심을 팔고 새누리당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미국에 와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공부를 하는데, 미국은 완전 민주주의란 말이죠. 법을 어기면 안 된다 이거죠. 적어도 학교 내에서 그렇게 배우잖아요. 그런데 한국의 시스템을 너무나 사랑한단 말이야. 물대포를 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저 종북 빨갱이 새끼들 잡아 죽인다는 둥, 세월호는 그냥 교통사고라고 그러고, 이런 놈들을 밀어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럼 그 사람은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한 게 아니라 미국에 와서 타이틀을 따갔다. 그럼 결론은 공부는 안 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유학생이라 하지 말아라 이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그런 애들은 무시하면 된다 이거죠. 너는 짓거려라 멍멍멍멍, 나는 개밥을 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정말로 그 아이가 스웨덴 독일 이런 데서 대학교 유학을 가서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졸업을 했다, 이런 말은 그 사람이 변화된 모습이 보여야 된다 이거죠. 적어도 변화. 미국에서 공부를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민주적으로 변화된 그런 모습이 없을 경우에는 그 사람은 미국에서 공부했다고 표현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말이, 그 대표적으로 이상한 새끼들, 그런 새끼들은 결론은 미국에서 유학을 안 했다,
사기성 유학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